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세 번째 작품 시조 세 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에 대해 화자가 노래할 텐데요. 화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연보 작가의 귀거래로 시작하는 평시조인데요. 이연보라고 하는 작가는 76세까지 벼슬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서 지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벼슬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우리 전원,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작품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핵심 단어인 귀거래가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데 돌아가리라 라는 뜻이고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라고 하는 그 귀거래의 상황을 아셔야 되겠죠? 귀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 속세, 즉 세속적인 세계에서 즉 전원으로 돌아가는 그 뜻을 바로 귀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요, 사실 중국 시인 도연명이 지은 시의 한 구절에서 따왔기 때문에 귀거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이제 벼슬 딱 끝났어, 나 이제 시골로 갈 거야, 전원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단어가 귀거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귀거래 할 거야, 또 귀거래 할 거야. 근데 누군가가요 말뿐이래요. 자, 그러니까 행동은 굳이 안 하고요, 귀거래라고 하는 말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뿐인 이 사람을 화자는 어떻게 볼까요? 부정적으로 보겠죠. 말뿐인 사람이에요. 실천 안 하는 사람, 말뿐이요, 가는 이가 없대요. 갈 이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이때의 말뿐인 사람, 귀거래를 실천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죠. 실천하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겠어요? 무슨 적 태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말뿐인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 이가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의 갈 이의 목적지 어디요? 네, 맞습니다. 고향 바로 전원이겠죠. 갈 이가 없으니까 그 세태를 인식하고 있는 거, 갈 이가 없는 귀거래 말뿐인 세태다 라고 현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전원으로 갈 거야 말뿐인 사람들만 있고 정작 전원으로 가는 사람 없어 라는 거겠죠? 두 번째, 중장 가볼게요.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가는 대상 나왔죠? 아까부터 얘기했던 전원이라고 하는 공간. 그래서 우리 화자가 돌아갈 공간입니다. 귀거래할 공간. 근데 장무라고 하는 뜻 보시면 황폐화 됐다, 그러니까 거칠어져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무는 거칠어져 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원이요,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갈수록 거칠어져 가니까, 왜 사람들이 없잖아요. 황폐해져 가니까 자기가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원이 장무하니 묶을게요. 요거는 화자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겠죠? 귀거래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택지 구성상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귀거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귀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로 표현 많이 됩니다. 정당성 부여. 아니 가고 어쩔고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화자는 여기에서 이 초장에 나온 말뿐인 사람과 대조되는 이 화자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귀거래하는 화자이다. 자, 그러니 초장에 나왔던 말뿐인 사람들과요, 중요한 거 먼저 쓸게요.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뿐인 세태, 나는 근데 귀걸이 실제로 해, 실천도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실천하고 있고요. 초장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고 말뿐인 사람들입니다. 되겠죠? 종장 가볼게요. 초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초당 순두부 아시나요? 네,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전원에 사는 초가인데요. 그러니까 전원의 구체적인 거주 공간이겠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영 들명 기다리나니 라고 해요. 중심 대상 뭐요? 청풍명월이요. 좋습니다.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인데요. 어찌됐든 바람과 달이라면 자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자연물이요, 나며 들며 기다린대요. 어디에서요? 자기가 돌아갈 초가집이세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나를 기다리니까 나 얼른 귀걸이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러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해서 친근감 보여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기는 전원이 여태까지 황폐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칠어져 가고요. 그리고 초가의 초당에 이 자연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귀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말뿐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말과 행동이 똑같다. 실천 똑같이 한다. 라고 지금 내용 정리될 수 있습니다. 표현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귀거래 반복 당연히 볼 수 있죠. 그쵸? 귀거래 반복 볼 수 있습니다. 가는 이가 없다. 전원이 장부하니까 아니가 꽂혀있고 여기 의문영업이 나오죠. 무슨 표현법? 네, 서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법 썼습니다. 바로 대조 대비 나오는 거. 화자와 그리고 말뿐인 세태, 말뿐인 이들과의 대조. 그리고 청풍명을 나면서 들면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친근감의 효과인 의인법 나오고 있는 거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3단 구성의 평시조 오늘 공부했고요. 이현보의 시조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귀향하여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본받아 지은 시조입니다. 전원에서 한가로운 삶에 대한 작가의 지향이 드러나 있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자기가 화자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벼슬 다 끝냈고 전원에서 이제 귀거래하면서 한가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가로운 삶은요, 우리 뒤에서도 단어 정리할 건데 강호 한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어떠한 한가로움의 삶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전원 생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죠. 왜요? 초가집에서 청부명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른 간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는 세태와 인식 그리고 마지막 기대감까지 감정, 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대감까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연물을 통해서 저 기대감을 나타낸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연보라고 하는 작가는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귀거래하는 기대감 그리고 자연을 돌아갈 그 공간으로 인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우선 전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연보에게 여기서는 돌아갈 공간. 그러니까 작가 배경으로 한다면 실제 공간, 실제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네, 76세까지 벼슬 하다가 이제 돌아갈 공간이니까 실제 고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뭐 할까요? 우리 뭐 놀고 마음을 다스린다 고 좋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수양의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공간. 그래서 두 가지 전원의 공간 핵심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강산 좋은 경을이라고 시작하는 역시나 시조 작품인데요. 김천택 작가의 배경 지식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천택 작가의 작품들을 보시면 여러 자료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계층이 추측되는데 평균 가객이라고 계층이 추측됩니다. 즉 중인 계층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이현보 76세까지 벼슬 하던 그런 4대부 양반계층하고는 신분 차이가 조금 나죠. 다소 낮은 신분 계층, 결국요 중인이라고 하는 신분적 사회적인 제약 통해서 이 사람은 입신양병을 하고 싶지만 벼슬을 하고 싶지만 그 벼슬이 좌절됩니다. 그래서 입신양명이 좌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도 자체는요 다양한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남겼지만 체념, 한탄 요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입신양면하기에 좀 도다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초장 가보겠습니다. 강산 좋은 경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강산 당연히 자연이겠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좋은 경치를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자연이 중심 소재죠. 뭐 경치 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 자연 경치를요 힘이 센 힘센 이가 다툴 양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이, 니은 표시되어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강자겠죠? 강자, 그쵸? 그래서 힘센 이라고 하는 건 강자. 여기에서는 작가의식하고 덧붙이다 보면 권력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신분이 높은 사람까지도 확대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연 경치를 두고요 강자랑 화자랑 다툴 양이면 이라고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상황 가정. 사실 자연을 두고 강자랑 다투는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화자가 가정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내 힘과 내 분으로 어휘하여 얻을 소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분수로 어떻게 얻겠어? 얻는다, 못 얻는다? 네, 못 얻는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내 분과 내 힘, 그러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하다라고 인식하겠죠.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얻겠어? 라고 얻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 나온 감정 표현 중에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렇게 처지를 인식하면서 나 신분이 좀 낮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위화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넘사벽인 사람들 보면 와 위화감이 좀 느껴진다 혹은 엄청난 높은 벽을 가지고 위화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문제 풀다가 마주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위화감일 거예요. 그래서 신분 제약을 통한 이 장벽, 근데 어느 정도의 제약을 통한 위화감이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얻겠어? 힘센이랑 다투면 난 약자야, 연약하고 나약해 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 가볼게요. 진실로 근데 진짜로요 금할 이가 없을세. 금하는 금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도 두고 노딘데요. 내용파악 먼저 해봅시다. 진실로 진짜로 금지하는 사람 없으니까 나도 뭐요? 자연을 두고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하면 당연히 강산 좋은 경이겠고요. 두고 노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 나오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 나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진실로 금할리 디귿 한번 포커스를 봐주면 금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금하는 사람? 다시 자연을 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 디귿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금하는 사람이 없다.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방해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방에 장애물이 없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겠죠. 자, 그러니 우리 표현법하고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따지면서 별표시 해볼게요. 우선 이 작품이 가장 또 중요한 점은 요 가정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참신하다라고도 평가 가능하고요. 뭐 강자와의 그리고 이 약자와의 싸움은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하지만 자연을 두고 하는 건 굉장히 창의성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정 상황 그리고 내 힘과 내분과 그리고 니은 힘센 이는요 여기서도 역시나 대조 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얻겠어 라고 하는 설의까지. 그래서 진실로 그 많은 사람 없으니까 나도 들고 놉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신분제 제약에 대한 위화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김성택 시인은 우선 작품을 정말 많이 남겼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벼슬, 입신양면 진출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인계층, 평인 가객 신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제약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남겼죠. 계속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작가의 심정이 반영된 시조이다. 그래서 작가는 신분적 제약으로 입신양명이 좌절되자 삶에 갈등을 느끼고 은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인트 가볼게요.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갈등? 내가 이런 내적 갈등이에요. 우리가 A or B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도 당연히 내적 갈등으로 보지만 이렇게 꼬여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내가 좌절되는 마음도 갈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등 느끼고 있고요. 은일하고자 하는 마음 어디요? 자연에 은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 자연에서 논일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공간하고 대조된다? 네, 맞습니다. 속세와 대조된다. 즉 속세는 약육강식으로 강자가 이기는 싸움이고요. 그 공간이고요. 그리고 자연은 누구나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속세와 자연의 속성을 대조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처지 인식,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사설 시조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헤아리니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공명을 헤아리니 작품은 앞에 두 시조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초장, 중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종장까지 3단 구성은 맞지만 중장 부분이 이렇게 길어져요. 작자미 이상의 작품이지만 사설 시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장 부분이 이렇게 길어지고 나열되고 열거되면 사설 시조라고 일컫고요. 본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명자가 명찰 할 때의 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떨치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셀럽 되는 거? 예, 셀럽 되는 거. 그리고 근데 옛날에는 인스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셀럽이 됐을까? 바로 벼슬 진출을 해야 셀럽이 되겠죠. 자, 그러니 공명을 헤아리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공명은요. 이름을 떨치는 뭐 출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입신양명, 세속적 가치라고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명, 입신양명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헤아려 봤더니 영욕이 반반이래요. 영용 단어 뜻, 영은요 영예겠죠. 욕은요 치욕입니다. 치욕.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대요. 그러니 공명이라고 즉 입신양명 출세만 했다고 해서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이건 아니래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반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대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 회의감이 느껴진다. 공명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진다. 괜찮아요. 공명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해 본 거죠. 자기가 공명을 한번 다 지내봤나 봐요. 그러니 중장 때 뭐라고 나오냐면 동문에, 동쪽 문에 괴관하고 관을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관직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났다,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런 뜻이 주석에서도 나온 거죠. 벼슬을 그만두고 라는 거죠. 그러니 공명을 물러서 이 벼슬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아하! 이 과거에 이 사람은 벼슬을 했고요. 현재는
물러났구나. 퇴직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직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관을 이제 걸어놨으니까요. 그리고 전려에 돌아온다. 전원할 때 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공간으로 시골에 돌아와서 라고 얘기하네요. 귀걸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로 이제 뜰에 지은 집인데 시골이라고 인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귀향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귀농을 했습니다. 귀향을 했어요. 벼슬에서 물러난 거죠. 그 다음 성경현점. 우리 한자 좀 잘하면요, 이제 팁을 드리면 두 번째 글자랑 네 번째 글자 중심으로만 잘 해석해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글자인 한자성어요. 경전 보이나요?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나머지 한번 해볼까요? 성현들이 쓴, 즉 공자맹자, 아주 현자들이 쓴 경전 책이겠죠. 요렇게 추측 가능하고요. 어차피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책들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자, 그러니 벼슬에서 물러났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볼게요. 귀향해가지고요, 시골 와서요, 성경 현전 읽기를 파한 후까지 묶어서 이 사람 뭐 했어요? 네, 독서였죠. 책 읽었어요? 독서였어요. 이 독서는요, 벼슬에 물러나서도 해야 돼요. 근데 목적이 뭐 입신양명 혹은 진출, 사회 진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수양, 정신 수양이겠죠. 그래서 이때의 독서는 정신 수양의 수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에 물러서더라도요, 독서는 꼭 사대부니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앞내에, 앞에 있는 내천이요, 살찐 고기도 낮고, 뒷매에, 뒷산에 길게 자란 약초도요, 캐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다른 행동, 앞내에 살찐 고기도 낚는다라고 하는 거 한번 묶어볼게요. 이 사람 독서하고 책 읽고 또 뭐예요? 네, 낚시하죠, 낚시. 낚시는 우리 사대부들 양반들이 자연에서 한다면 자연과 이렇게 합일이 되고 여유롭고 그런 생활 태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합일. 심지어 막 살찐 고기에 막 이렇게 풍요로움, 이런 이미지도 괜찮겠죠. 그리고 뒷매에 엉긴 약도 캐다가요, 나물도 캐요. 임고 원망, 요거 단어 뜻. 우리 고, 높일 고자고요. 원이라고 하는 건 멀 원자. 우리 근시 원시 보시죠? 네, 원이라고 했을 때 망,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멀리 보면서 임의 소요 밑에 나와 있지만 유유자적하게 이제 걷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청풍이 시지하고 청풍이 때마침 불고 알맞게 분다라는 얘기죠. 명월이 잘해하니 스스로 온다라는 거죠. 한번 끊고 갈게요. 우선 지금 전려에 돌아와서 되게 여유롭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현전부터요, 한번 끊을게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리고 쭉 막 나열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아지못게라까지 쭉 나열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여유롭다. 요것을 우리 유유자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가로움 좋습니다. 한가로움. 한정의 의미죠. 네. 그래서 한가로움, 한정의 그러한 태도와 생활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런 거 나머지는 주석 달려있는데 주석 안 달려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명월, 네, 밝은 다리, 잘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오니 잘해하니까지, 그쵸? 잘해라고 하는 게 레자가 올레자입니다. 스스로 오니. 아지못게라, 아직 모르겠다 이거예요. 뭘 모르겠냐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음. 그래서 몰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 몰입. 자,
자, 그러니 이렇게 여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에 몰입하는 지금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청양지간 양 빼시면 돼요. 천지지간입니다. 그래서 천지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수니 이때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이겠죠.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 요거를 우리는 강호한정이라고 맨 한번 할게요. 강호한정. 이렇게 무엇으로 대할 거예요? 라고 대할 수 없다 이거죠. 예, 만족감, 극강의 만족감. 그래서 여유로운 화자의 행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자, 그러니 공명을 헤아리면 영예와 치욕이 이렇게 반반이 있는데 자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 여유롭게 하면 만족감이 극강, 욕이 없겠죠. 너무 만족만 하니까. 그래서 이 공명과 자연의 이런 부분이 대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 정리할게요. 종장 넘어가기 전에요.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반이로 오다 영탄으로 볼 수 있고요. 쭉쭉쭉쭉 이런 표현들 뭐라고 합니까? 네, 열거. 뭐 나열되고 있다. 열거 법이고요. 나열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 대구법 보이시죠? 네, 앞내에 뭐뭐더 뒷매 뭐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법도 보입니다. 한쪽에다가 메모. 네, 그리고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니 서리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종장 가보겠습니다.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야 승화귀진하면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석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종장이 화자가 하고 싶은 소망이 함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이리저리 즐기다가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는 거죠. 자연에서 즐기는 거죠. 자연에서 유유자적 한 번만 더 필기. 노사태평. 그러니까 늙고 뭐 죽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늙고 죽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하게 안정감 있게 살다가 라는 거고요. 승화귀진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서 순응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요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귀의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 남은 생에 승화귀진을 하고 싶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화자의 소망삼 뭐 지향 괜찮습니다.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영탄으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 나는 자연에서 막 어둥버둥 막 저항하거나 막 비판하거나 막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싶진 않고 막 영예와 치욕을 막 한꺼번에 이중적으로 느끼는 그런 공명보다는 자연에서 이렇게 귀의해서 자연에서 이렇게 순응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연의 귀결, 즉 끝까지 목숨을 맡기는 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연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작장 이상의 작품이지만 우리 공명을 헤아리니 초장부터 인식할 땐 사실 사대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작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이렇게 작품 문맥에 따라서 작가의 위치와 상황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속적 공명의 헛됨을 드러내며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사설시조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 헛되다, 현타, 회의감 이런 것들 아까 했었고요. 전원에서에 대한 삶에 대한 지향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좋습니다. 작가는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삶의 마지막까지 자연에 몸을 맡기고 순응하는 것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지향의 가치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원 생활에 대해서 워너비, 소망, 지향 아까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의 영예로움, 욕됨 이런 것들의 회의감 느끼고요. 유유자적함 그리고 자연에 몸을 맡긴 삶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강호한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때의 한정은 한가로움, 유유자적,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민의 계층의 입장에서도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오늘 배웠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뜰하게 이렇게 각각 알차게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복습까지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